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4,65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관이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원전과 우주항공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담아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을 파죽지세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한데요. 과연 무엇을 사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분위기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대신증권에서 1분기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5,000 특이가 출범된 뒤에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과연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될까요?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역할을 당분간 더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4,600선을 최초로 통과한 가운데 한 달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15%가량 상승했고요. 그 가운데 반도체가 무려 37%, 삼성전자가 32%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부진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숫자로 또다시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시장의 성장성은 1분기까지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한 20%, 하이닉스는 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요 무려 40% 이상 성장할 것이고 하이닉스 역시나 두 자릿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거기다 낸드 부분까지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지를 예상하는 선행 EPS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 520까지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추전을 했을 때 PER을 만약에 10배가량 적용하게 됐을 때 코스피가요. 5,200까지로 상단을 볼만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역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5,000P를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명확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원전입니다. 메타가 주말 사이에 6.6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6.6기가와트가 원전 한 6개가량의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 기간은 35년까지고요. PJM 전력망이 지금 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PJM 전력망이요. 미국의 동부 산업벨트입니다. 지금 PJM 지역에서 전력 예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력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재산업화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전력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전력을 사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원전 그리고 첨단 원전을 짓는 데 투자를 하는 방안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먼저 비스트라 에너지로부터 원전을 장기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오클로와 테라파워와 함께 첨단 원전을 건설하고 고속로를 개발하는 등 전력 부족 지역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원전을 왜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AI 시대에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전력이기 때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개의 데이터 센터에는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수록 당연히
데이터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원전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게 2030년 지금 원자력 발전용의 전망을 보게 된다면 480기가와트, 40년에는 평균 700기가와트 정도고요. 50년에 평균 800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800기 정도가 가동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화된 발전소랑 폐쇄를 좀 고려했을 때 현재 555기가와트의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이 555기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의 원전을 재가동하고 출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속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나 고속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얼만큼 부족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산업용 전력수의 성장 요인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이 숫자를 다 합했을 때 19,000테라와트시 정도로 지금 숫자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가와트로 변환하면은 2,50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00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한데 지금 추산되는 게 800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2050년까지 전망치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앞으로 필요할 전력량 대비 원전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증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나 수력, 풍력 그리고 ESS까지 보게 됐을 때 전력을 공급할 때 24시간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 전력이 원전이 유일하기 때문이겠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가 꺼질 수도 있게 되고 그렇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빨간색이 원전이 24시간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원전 파트너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원전을 선점하려는 시장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의 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30년간 벌어들일 치를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내놓은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도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게 된다면 지금 부분이 그다지 비싸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요. 실제로 실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계약과 그리고 건설을 짓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올해부터 가시화가 되는 구간이라는 분석인데요. 수주 매출 이익 구간이 지금 확인되는 국면에서 지금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국면까지 넘어서게 됐고 여기에다가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높다고 생각하는 밸류가 오히려 정상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실적을 검증하는 그러한 기업일수록 앞으로 주가의 탄력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보실 때는요. 수주 소식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원전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방산과 건설기계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베네수엘라라던가 이란 쪽의 이슈도 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군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관련돼서도요. 우크라이나의 재건 모멘텀이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방산과 건설기계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가 1,200조가량에 지금 달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도로, 항만,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여기다 광산까지 개발하게 됐을 때 중대형 장비 수요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재건 모멘텀에 엮이면서 방산과 건설기계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오늘 시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원전 여기에다가 방산과 건설기계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요. 펀더멘털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 움직임 뉴스에 지금 일희일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요. 숫자에 찍히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 네이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구가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 훈풍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 흐름이었는데 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오늘 확산이 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4,652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도 확인되고는 있지만 견조한 모습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4,6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957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는 9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던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면서 2,5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도 오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0억 원 이상 순매수.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6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시장을 지지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78억 원, 6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 X의 추가 스타링크 위성 배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규모는 7,500기고요. 이를 통해서 2세대 스타링크 위성이 총 15,000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스페이스 X 관련한 일부 요건도 면제가 되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관련주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센서뷰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10%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HVM과 아주 IB 투자 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스피어는 4.7%대 오름세 확인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 이 수주 관련해서 축소가 된 부분들 또 실적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지면서 2차 전지주들 조정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리튬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을 했죠. 특히나 미국 에너지부가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 5%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는 전 세계 이 리튬 생산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점유율을 높여서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은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주지만 2030년에는 쇼티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관련주들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퓨처임 6%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6.3%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5.8%, LG 에너지 솔루션은 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는 3.8%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종목별 특징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볼까요? 네,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가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메타가 원전 전력의 가장 큰 구매자가 됐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 기업 3곳과 전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테라파워와 비스트라, 오클로라는 기업이고요. 2035년까지 총 6.6기가와트를 확보한다는 전력을 내세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올해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대규모 AI 센터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려는 예정으로 보입니다. 테라파워 향으로는 총 2.9기가와트의 잠재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밖에도 비스트라 오클라의 계약 소식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원전이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 해석을 했고, 또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메타도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전 산업 전반의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지난 2022년에 200테라와트시로 집계가 된 바 있는데요. 2026년 올해는 260테라와트시, 2030년에는 404테라와트시까지 급증을 하면서 약 8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또 쏠리는 모습이죠. 현대건설은 장중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2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91,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진의 경우에도 13% 급등세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이제 20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죠. 8%대 강세로 또 급등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6%대, 두산에너빌티, 대장주도 5%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오늘입니다. 원전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들도 지난주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고, 이제는 또 시장이 SK하이닉스의 4분기 잠정 실적 공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6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두쫑쿠보다도 HBM 칩스가 더 달달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HBM과 두쫑쿠는 모두 비싸다는 점, 그리고 구하기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2026년에는 이제 HBM 점유율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 63%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 그리고 마이크론이 17% 정도를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대감을 또 키우는 상승 재료들이 또 여러 헤드라인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실적을 내놨는데 12월 매출 전년 대비 24%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 이뤄냈다라는 점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도 샌디스크, 이 낸드 관련주죠. 1분기 SSD 수요가 무려 100%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공급자 우위 시장임을 증명해 줄 만한 뉴스도 있었는데, 샌디스크 측에서 일부 고객에게 100% 현금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도 나타난 뉴스가 있었고요. 글로벌 IB는 램리서치와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주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디램 품귀 현상 심화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50%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의 헤드라인 계속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들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삼성전자가 오늘 좀 주춤한 모습으로 돌아서면서 장중에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장비단으로 흐름 굉장히 좋은데 TCK와 오키스전자 4에서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2% 가까운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요, 6조 1,415억 원의 잠정 매출액을 공개를 했고,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2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4.8%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했지만 그럼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45.9% 적자가 축소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자 리포트에서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8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무려 29%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ESS 관련해서 초기 비용이 반영된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수익성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거고요. 삼성증권에서도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역시나 42만 원대로 13%나 끌어내렸습니다. 예상보다 EV 부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쪽에 적자가 컸다라는 설명이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 속에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 공급 계획의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면서 실적의 하향 조정과 함께 목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55만 9천 원대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EV는 물론 둔화하고 있지만 ESS 호조에 주목하는 의견입니다. ESS 분야 쪽에서 견조한 성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약 40%가량 상승 여력이 있고 현재가 매수 가능한 범위에 진입했다라는 판단과 함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주의 하락을 뒤로하고 2차 전지주 전반에는 반등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주가 살펴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3에서 4%대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7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SK온의 공급 소식 전해진 가운데 2%대 오름세입니다. LNF가 5%대, 에코프로 UM과 에코프로 같은 그룹주들도 지난주에 약세를 뒤로하고 강한 반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가 있는 주요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나오션. 지난주에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방원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나오션 비롯해서 조선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주 조선주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주자로서 역할을 하더니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강세 이끌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먼저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1월 5일 이후부터 계속 순매수를 보여가기 시작한다. 한쪽에서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때 하나오션과 그리고 또 HD 현대중공업 이런 몇몇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왔던 부분들인데 이쪽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오션 쪽으로 좀 더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조선업 업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1월 사이클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과 수주가 모두 다 양호한 모습들, 특히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난 고가 수주한 물량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게다가 수주도 꾸준히 받아온다. 특히 작년 하반기는 수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경계감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의 두 축인 첫 번째는 LNG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미국의 군함 관련된 쪽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가 그대로 좀 여저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이 국방비 증액, 그러나 즉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의 한 축인 해군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군함부터 그리고 또 MRO 계속 또 정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멀티플을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선주를 볼 때 조선주가 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만큼 충분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LNG 운반선입니다. 일단 이쪽들은 성과가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또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LNG선 매출 관련된 쪽은 하반기부터 좀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 수주가 워낙 조금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랬던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한 그 하반기 쪽에선 과거 50%대 넘던 비중이 한 40%대 중반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LNG선 선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작년에 2억 4천만 달러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던 작년 4분기의 수주 금액이 일단 이번에는 2억 4,600만 달러.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3% 이상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까지 어떤 기대감은 좀 채울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양 플랜트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예정된 수주를 보게 되면 뭐 페트로브라스라고 하는 쪽과 그리고 또 토탈에너지의 비너스 프로젝트 이런 쪽이 가동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미국 중심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LNG 시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좀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선 이제 또 하나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플랜트도 하나 수주를 하게 되면 거의 조단위이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에 가장 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외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는 태국이나 그리고 또 에스토니아양 쪽에서 어떤 수상함을 수주할 수 있겠다는 쪽들도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작년부터 나왔던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우선 협상자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소시엄으로 났던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같이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말이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골든 플릿, 그러니까 황금함대 쪽에서 어느 정도 미국향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선 관심이 또 증폭될 수가 있다라는 쪽들이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하나옵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선행 PER 대비해서 30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싸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쪽들이 일단 고밸류를 정당화할 만한 수주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또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앞으로 조선주를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주가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수주 현황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눈에 띄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12만 4,500원까지 오르면서도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 다시 쓰고 있고요. 미국의 건설기계 수요 기대감 속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도 우크라 전쟁 재건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가는 모습. 이 건설기계 쪽도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또 강하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어떤 산업재 관련된 쪽에서 나도 좀 받아오라는 쪽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세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고 기관은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입니다. 그만큼 기관이 관심 가진 어떤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한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들 쪽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라든가 또 플랜트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계속 또 투자가 어떤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투자가 계속 또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주택 건설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어느 정도 주택이 모기지가 좀 비싸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자 비용 때문에 주택 경기가 많이 부진한 모습들인데 이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를 또 기초를 다지는 이 건설기계 쪽들은 수혜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 은, 구리 모두 다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광산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빨리 하고 거기다 더 많이 캐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가 있는 섹터고요. 또 데이터 건설이라든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데이터 센터가 주를 이루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초 작업들도 다 건설기계가 한다 한쪽에서 지금부터 저 체크를 해야 될 게 미국의 CAT, 그러니까 즉 캐터필러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을 마련하고 다시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대를 안착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HD 현대건설기계도 그에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탄력이 강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 그 HD 현대인프라코어죠.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폐지 수준을 밟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그를 흡수합병했던 HD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앞으로 올해 1월 1일부죠. HD 건설기계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재탄생되는 과정들을 밟는다라고 하게 되면 합병 후에 대한 이제 덩치가 커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눈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약 한 8조 원대까지로 늘어나는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 선행 PR로 봤을 때는 지금은 비싸 보여도 이게 합병돼서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한 11배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점유율은 2위권 업체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위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이제 2조 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좀 위상 대비해서 좀 아직 저평가다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많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를 하다 보니까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되고요. 게다가 엔진 쪽이라든가 애프터마켓 쪽에서 영역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 4년, 5년 가게 되면은 매출이 14조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들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당장 영업이익이 2,500억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작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현대인프라코어 과거에 나왔던 흡수합병된 쪽의 연결 기준까지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시총 2조 원대 이제 갓 넘는 쪽들은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합병 후에 이제 몸집도 커졌고 앞으로의 밸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2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월요일 공략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반등하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입니다. 반도체 쪽들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는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매와 관련된 쪽들의 섹터들은 계속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산일전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주가는 이제 횡보세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특수변압기, 리액터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아마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전력망 산업용 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북미 전력망 인프라 사업자와 글로벌 인버터 업체 그리고 또 국내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업체 쪽으로도 어떤 주요 고객사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북미 쪽에서 송배전 관련된 투자는 계속 확대가 되는 쪽이고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교체 수요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아마 그 태양광 관련된 쪽으로는 여전히 또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전력 관련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쪽은 특수 변압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고 있는 어떤 증서를 통해서 레벨업을 시키겠다. 또 물 들어올 때 더 일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자동화율을 또 올렸기 때문에 효율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생산 능력과 영업이율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를 볼 때 가장 시장에서 많이 보는 거는 수익성입니다. 지금 현재 3, 4년 동안 영업이익률도 이제 30%대 이상으로 계속 끌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련된 특수 변압기 쪽으로는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에서 ASP 상승이 어떤 매출을 또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변화들 또 30% 이상의 마진을 또 계속 챙겨가는 회사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또 체크해봐야 될 게 두 가지 매크로 지표들, 그러나 즉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 은, 백금, 구리 이런 쪽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변압기의 또 주요한 원가를 차지하는 구성 요소들이죠.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원가를 통해서 잘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가격 전이 능력들을 많이 볼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만약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워낙 강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워낙 약세가 좀 뚜렷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맞이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진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 매출액은 한 1,400억대로 한 3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80억. 그러니까 즉 한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진은 또 34% 정도까지 또 이번에도 역시 좋은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 이번 분기에는 4분기에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담이 조금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비용들을 더 반영했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오히려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세가 마무리되는 측면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인 한 16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3만 원대를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꾸준히 좋은 수익성이 전망되고 있고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실적을 쌓아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대표님과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반도체가 떠받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성장률이 버텨온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회복이 있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한 근거 역시 반도체 호환기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00억 달러를 넘으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AI 열풍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이 동시에 뛰었고 올해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의존은 분명한 부담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은 부진했고 메모리 중심 구조 탓에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시대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도 여전히 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다각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인구, 산업 구조 전환 없이는 반도체 이후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다음을 묻는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과제가 됐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매일 상승하고 있고, 네. 반도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새해 들어서는 조방원도 올라가고 있고, 네. 이렇게 다 올라가는 다음 차례는 뭘까요? 현대차도 올라가고
다음 차례는 뭘까요? 다음 차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뭘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도주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네. 서로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이제 네가 앞서거니 내가 앞서거니 하면서 이제 서로 움직이는 상황.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나는 좀 소외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상승장이 그렇습니다. 상승장은 모든 섹터가 움직여서 상승장이 아니라 주도 섹터만 움직여서 상승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섹터는 뭘까요?라고 맨날 말씀하셔봐야 제 입에서는 그 조방원 2 그리고 반바지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이제 K컬처 하나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뭐 제가 말씀드린 조방원에다 2차 전지를 붙였는데 2차 전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다. 기존에도 제가 CES 끝나고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연속적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직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우주항공 섹터도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작년에 로봇이 강했다면 올해는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또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돌려가면서 쉬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알아서 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도 섹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강조해 주시는 조방원이 반바지보. 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 조정이 나오거나 쉴 때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또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좋은 종목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로 고르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정책 수혜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네. 정책 수혜주 보다 보니까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 다가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겹치는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요? 예, 왜냐하면 정책의 수혜도 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여기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너무 좀 많은 종목이 있고 방대하긴 한데 제가 오늘 짧게 줄여서 핵심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연말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스베가스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실 차례입니다. 네. 자,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한 해에 이 바이오의 이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행사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미국 생물보안법이 12월 18일 날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반사이익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반사이익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실질적인 파트너로 성장하는 단계로 발돋움하는 게 바로 올해가 시작이다,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정책도 있지만 글로벌 정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자체의 정책도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다 우리가 정책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가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뭐 조방원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원전은 미국이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미국이 같이 동반해서 키워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정책도 봐야겠죠. 우호적인 정책이 작년부터 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쪽, 이 제조기술 쪽을 채택을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말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책과제에 여러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백신 허브 펀드를 조성한다라는데 1조 원 이상 메가 펀드로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해당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수급이 부족하면 못 움직인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인 수급을 넣어주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소외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탈피가 될 수 있고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은 역시나 좋은 수급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미국을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겠죠. 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잘 되면은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또 이제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주가는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집중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책 수혜도
긍정적이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매년 라이선스 아웃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정책 수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늘 종목들 여러분들 바이오주 관심 갖고 있는데 좀 리스크 있지 않나, 좀 위험하지 않나 싶으신 분들은 정부를 믿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믿고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바이오 헬스케어 오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수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도 함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난주에 CES가 끝이 났고 네. 오늘 이제 아마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CES가 열리기 시작할 텐데 종목을 하나씩 미리미리 골라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 1루까지 갈 만한 든든한 종목 뭘로 볼까요? 든든한 종목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는 종목이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쵸.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사이에서 셀트리온. 많이 고민하시고 또 하나 넣는다고 하면 코스닥일이 뭐 알테오젠 정도 알테오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셀트리온으로 제가 준비를 셀트리온. 했습니다. 네. 세 종목 다 너무 좋은 종목이고 저도 응원 많이 하는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뭐 생물보안법 하면은 이제 삼성바이오 이미 많이 올라갔고 이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 아직도 못 움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맞아요. 너무 갑갑하고 주주분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가 날 만도 하죠. 이 기업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면 지금 주가의 10배 이상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업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을 숫자로 찍어낸 기업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조 단위로 찍어낼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에 생각한다 그러면 본업이 이미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하면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1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거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 그 핵심이 진펜트라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게 속도가 좀 느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뭐 사보험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좀 뒤처짐이 있었다. 생각보다 조금 늦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가시화돼서 찍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또 이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잘 되고 있고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 만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032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뒤에는 뭐 신약들 특허 안 끝납니까? 계속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건 셀트리온의 기술력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ADC 플랫폼까지도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혁신의약품, 혁신기술 얘기할 때마다 ADC 플랫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M&A를 통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또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ADC 쪽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12 공장 같은 경우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에 서는 기업이다. 그 매년 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나간 거는 JP모건에서 하도 악성 리포트를 많이 내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몇 년 안 나가다가 이제는 뭐 매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메인 트랙에 서는 기업이고 글로벌 퍼스트 무버 기업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 여기 있을 상황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서정지 회장의 뭐 메가펀드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어필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소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딱 하나만 해소되면 될 것 같아요. 이 3사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만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지금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늘어나는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두를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실적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을 종목은 아니다. 가장 든든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골라주셨습니다. 뭐 이재선 파트너 방송 저희 말로 없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소개해 주실 때마다 지금 너무 싸다. 너무 가격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이슈를 가지고 올지 셀트리온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자, 다음은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2루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작년에 빠르다 못해 너무 과속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트렌드를 지금 앞서가는 기술로 그쵸, 해서 네. 뭐 내열관 장벽을 이렇게 투과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마다 굵직해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전후되는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 이 뭐 2건만으로도 거의 한 8조 원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럴 정도로 우리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미약품이 그 수많은 라이선스를 합쳐서 8조 원이었는데 단 2건으로 이제 8조 원을 기록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좀 많이 개발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지금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바이오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미약품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좋은 기술이구나. 당뇨를 이제 뭐 자주 안 맞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구나. 이런 기술력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안정성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다시 10년의 시기를 이제 밀려왔었는데 ABL 바이오는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실 밤 11시에 오늘도 밤 11시 보시면 제가 나오겠지만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린 7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고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랩바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링커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링커 기술 중에서 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라는 걸 보시면은 뭐 사노피니, 일라이릴리니, 뭐 GSK니 뭐 이런 빅파마들이 모두가 러브콜을 보내는 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업 ABL 바이오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ABL 바이오도 작년에 엄청난 기술 수출 소식과 함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컨퍼런스에서도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ABL 바이오를 봤고요. 자, 다음은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멀리도 가고 또 빨리도 갈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 뭘로 보세요? 3루타 종목은 얼마 전에도 또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네. 이 기업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증된 기술을 수확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ADC 플랫폼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레고켄 바이오 시절부터 이 부분이 뭐 지금 한 10년 됐죠.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ADC 플랫폼 중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결과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좀 제일 빠른 기업 중 하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콘조얼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안정적인 링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항암제나 이런 부분이 원래 암세포가 제일 잘하는 게 위조신분증 내밀면서 그 영양소 다 져주세요 하고 다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빠르게 증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위조신분증을 이제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 링커 기술을 통해서 위조신분증이 있어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약물을 암세포에다 전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콘조얼 플랫폼이 이런 압도적인 기술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가켄 바이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성장이 어마어마하고 이제는 또 이제 임상만 제대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된다. 호타준적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계속 추적해드리고 있는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1페이지에 지금 뭐 숫자가 막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두 종목이 100% 올랐는데 SOS랩이 오늘도 조금 추가를 하면서 이제 5%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SOS랩도 100% 넘어가지 않을까 뭐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올해는 자율주행 쪽 굉장히 기대 많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만 해도 캔큐어로스페이스, SOS랩, 제주반도체 1페이지에 대격변 일어났죠. 그쵸. 2페이지도 대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터줏대감이었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밀린 거 그렇네요. 확인되셨을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많이 올랐네요. 10%도 안 남은 10% 정도도 안 남은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뭐 하단에 보면은 밑에는 뭐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과 SBTech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2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흔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아요. 어디서 쉬느냐인데 120만 원 아래쪽으로 흔들면서 쉬느냐 아니면 흔들기만 하고 여기를 유지하면서 쉬느냐 이 차이입니다.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120만 원 왔을 때 일부 축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10만 원 부근으로 간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은 나는 들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120만 원에서 장대 항공 다시 한번 거래대금 실으면서 나오면 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방사는 뭐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도 이제 뭐 방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 임박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1차 목표 달성한 다음에 눌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1차 목표를 넘어갈 것이냐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N자형 우리가 한번 상승한 다음에 눌리고 그다음에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게 상승 N자형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에 1차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직 매수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제 SB테크 5일밖에 안 됐습니다. 야, 네. 근데 바로 그냥 치고 올라오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로봇주 아직 안 오른 종목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아까 서두에도 뭐 다음 섹터 말씀하셨는데 주도 섹터 중에서 돌아가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봇주 안 오른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SB테크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5만 원 딱 오늘 터치하고 쉬고 있는데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조금 줄이신 분들은 재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일부터 조금 눌린다라고 하면은 4만 뭐 2,500원 전후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뭐 재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 입성한 탑10 안에 새로 입성한 종목들도 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목표가에 또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없는 랭킹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JP모건 헬스케어 정책 수혜주는 뭘까요? 오늘은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가져왔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요? 네네. 그래서 뭐 앞선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낮은데 뭐 그래도 조단위 부근에 근접해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작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혁신 신약을 가지고 이 뭐 GI 스마트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단백질을 하나로 융합하는 이제 이런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이제 뭐 빅파마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한양의 또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 선수 채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렉나자도 그렇게 해서 오스코텍에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 받은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에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임상 1비상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빅파마랑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5대5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GI 이노베이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노릴 수 있다라는 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술력을 자랑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M&A를 하고 협력을 하고 라이선스 아웃의 그 시발점이 되는 이런 행사다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정부 정책 육성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정책 국가 전략 기술이랑 혁신 신약에 해당되는 기술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K바이오 메가 트렌드에 딱 맞는 기업이고 이 펀드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뭐 펀드에도 들어가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싸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왜 좋은 구간인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다른 바이오주들 열심히 움직였는데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심지어 15,000원 흔들기까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구간이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15,000원만 오면은 기존에도 하단 흔들기 하다가 반등 나오고 흔들기 하다가 반등 나오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 15,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무혈입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이 딱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는 바로 위에 저항을 받고 있는 이 박스권의 상단인 2만 원 그리고 박스권을 그대로 한 칸 올리면 25,000원이 됩니다.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보면서 2차 목표치까지 더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소하게 2차 25,000원까지 보시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홈런 종목은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스마트라는 플랫폼, 단백질을 융합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과연 어떻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주가는 지금 매우 싼 상태다라고 자리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홈런 종목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 이제 또 바로 유튜브 가셔야죠. 네, 지금 열심히 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시부터 시작되니까 열려 있을 텐데요. 자, 이데일리 TV 유튜브 입장하시면 지금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하시면은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싹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은 종목 선택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최고치 랠리에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피 전망 밴드를 높이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 유입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지난 금요일 미국장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오늘 반도체주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발언 속에 특히나 샌디스크 그리고 인텔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으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도 지난 뉴욕 증시의 훈풍 이어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 원전 3사와 함께 원전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9만 원 선을 넘으면서 이 원전 관련주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처럼 반도체주 그리고 원전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받다 보니 오늘 전선주도 덩달아 부각이 되면서 전선주도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개청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주항공주가 또다시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 방산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동시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개입을 시사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방산주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번영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이 10년에 걸쳐서 1,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글로비스 장중에 19%대 급등을 보이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그 프리미엄을 현대글로비스가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LS증권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강한 햇살 받는데요. 오늘 LS증권에서 북미 매출도 견조하고 그리고 인수합병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무려 29%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햇살 받습니다. 미국의 자회사에서 이 담관함 이상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구두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HLB를 포함한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스페이스X의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 이러한 보도 속에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부품을 수주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맑음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이 DS 단석입니다. 미국의 원자로 개발 기업인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와 초소형 원자로인 MMR 계약을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DS 단석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장의 맥을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는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4,65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5천 1분기에 도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5,0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할지 또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충족돼야 되는 핵심 이슈가 있다면 그 조건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뭐 탄력이 붙었으니까 네. 5천까지 뭐 10%도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퍼센티지로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이익이 달려 있겠죠, 아무래도.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달려 있고요. 지금 뭐 여의도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올해 한 100조, 뭐 110조 이 정도인데 사실 이제 150조가 거의 조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110조 정도, 한 100조 언저리로 봐도 지금 삼성전자 PER은 뭐 한 6.2배에 불과하고 하이닉스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지금 뭐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한 5천 정도 되니까 만약에 150조 그 이상이 나온다면 뭐 5,500, 뭐 6,000까지도 부를 수 있겠죠. 6,000이요?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실적에 달려 있고 속도에 달려 있다. 아무리 실적이 펀더멘탈이 좋아도 너무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분산, 이렇게 순환, 조금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더 높게 갈 수 있는 거고 조금 미국은 이제 빅테크,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만 가면
뭐 강세장이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방은 6천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해를 돌이켜 본다면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를 보게 됐을 때 지수의 상승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올해 역시나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지금 반도체에 집중된 이 분위기 속에서 1분기에 순환매가 돈다면 첫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뭐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을 팔아서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네, 반도체 소부장도 당연히 수혜 업종이니까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4Q하고 지금 진행되는 1Q도 원화가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전력, 방산, 그리고 꼭 수출 수혜주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바이오가 여전히 연초부터 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까지도 수출 관련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런 업종들이 순환매가 조금 이루어진다면 반도체 상승에 조금 더 편안함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수출주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실적 회복이 먼저일까 아니면 기대감이 먼저 오를까요? 지금 강세장에서는 결국에 약간 포모가 같이 일어나고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이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 상반기, 올 증시 전체가 높은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난기류가 있는 거죠. 네.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꽂히니까 안 살 수는 없고. 네, 숫자가 계속 네,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모가 그걸 연결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게임과 동시에 이제 좀 시장에 상당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올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큰 폭의 조정은 없고 여기서 더 무리를 해서 올라간다면 좀 조정폭이 큰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써주신 칼럼을 좀 봤는데 자산 시장의 실물 경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웨더동 리스크를 경고하신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관리가 가는 구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웹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건데 지금은 누가 꼬리인지 누가 몸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금융 혹은 통화량이 실물 경제를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산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지금 팬데믹 때 2020년 저점 대비 전 세계 통화량이 미국, 유럽, 또 중국, 일본 이 빅4 4개국의 M2 총통화라고 그러죠. 네. 총통화가 40%는 아직까지도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실물 경제보다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많이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 여파가 작년에도 에브리싱 랠리를 가져온 거고 올해까지 그 여진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AI 사이클이나 반도체 사이클이 펀더멘탈 사이클이 뒷받침이 되니까 더 이제 날개를 달고 굉장히 더 주가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미국장이 올라가면 4년째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2년차 상승 연도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뒤에 뒷받침되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주가 수준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조금 금융 위험도 조금 이 유동성이
조금 진정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일단 뭐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 위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회사채 금리 같은 걸 보시면은 사실 투기 등급 그 위에 투자 등급 제일 아랫단 등급이 뭐 S&P 500 S&P 기준으로 트리플 B 마이너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금리가 굉장히 높질 않아요. 그리고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이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돈이 많이 풀려서 전혀 이제 금융시장 혹은 뭐 신용시장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억제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지금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바퀴벌레들이 나오겠죠. 돌아다니겠지만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아직은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평온하게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조기 총선설로 엔화 약세 오히려 증시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의석수가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민당이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에 한번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총선을 통해서 70%의 의석수 확보를 이제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카이치 내각이 승리한다면 뭐 재정이 상당히 이제 확대 재정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엔화도 이제 약세로 이제 추가 상승, 엔달러가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또 금리도 좀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제 약간 극우적인 그런 지지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네. 아무래도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긴장감을 이제 동북아시아에 이런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만만치 않은 것은요. 저는 이제 그런 우려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엔화가. 하지만 조금 그것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재정 수지 적자 GDP 비율이 벌써 작년에 3.6%거든요, 마이너스. 이 상태로 가면 뭐 내년도 회계년도에는 거의 뭐 4.6%, 7%까지 갑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적극적 재정 확장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쉽지만은 않고 또 이런 상태에서 뭐 만약에 다카이치가 재정을 좀 이렇게 확장 재정으로 간다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를 이제 조금 억제하려고 하겠죠.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카이치 내각이 승리한다면 엔화도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 총선이 만약에 진행되게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어쨌든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엔화 약세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도 좀 연동돼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환율 자체도 1,400원대 뉴노멀 시대가 이제 완전히 도래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수출주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미 진행돼 있는 뭐 4년째 지금 연평균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K자형 경기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올해도 말씀 주셨듯이 뭐 아무리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 쪽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1,400원을 크게 하향 이탈을 하는 원화 강세가 연출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한미 금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0원 쪽으로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 내리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환율 시장에 투영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은 약해질 거다. 그 바람에 원화가 그래도 1,500원 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1,400원 쪽에 가깝게 유지될 거다. 하지만 뉴노멀이다. 1,400원 정도는 뉴노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향은 사실 이번 4Q 실적 발표부터 수출주의 원화 환산 이익이 조금 높아지는 쪽으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만 달러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7%나 절하됐고, 네. 엔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랑 비슷하게 지금 절하된 상태라서 과거처럼 우리나라만 독보적으로 원화 약세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 하지만 뭐 아무래도 뭐 호재 환율 수혜 업종은 뭐 반도체, 자동차 섹터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전력 이런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주 전반이 좀 원화 환산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자형 경기 구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선택과 집중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방어적인 투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조건부 공격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네. 공격적이 아직까지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데 무게를 두지만 처음에 말씀 나눴던 삼전과 하이닉스 실적이 100조보다는 높고 150조 쪽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발표가 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농구에서 이제 헤드 페이크라고 그러죠. 살짝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돌면서 이제 시장을 약간 교란하는. 그러니까 꼭 시장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이 헤드 페이크를 조금 극복을 하시라. 극복하려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조금 눈 감고 실적을 담백하게 객관적으로 투영해서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함정과 싸우면 올해 이길 것 같습니다. 시장을. 결국에는 공격, 방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실적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게 비중을 늘려도 괜찮은 업종, 그리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업종,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오늘 말씀 나눴듯이 저는 반도체가 뭐 탑픽이라고 결국, 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리더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강세장이 유지되는 거니까 유지될 때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 조선, 방산 이런 전략 수출주로 또 금융주까지 조금 눈여겨 보시고, 에너지나 내수 업종, K자 경기의 아래쪽에 있는 업종은 뭐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의 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과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업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수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글로벌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다. 매년 1월 열리는 이 행사는 한 해 글로벌 바이오 투자 방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 주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본무대 발표자로 나서며 각각 CMO 신규 전략과 신약 바이오 시밀러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 전략을, D&D 파마텍은 메쉬 치료제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한다. 공식 발표 외에도 현장 미팅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는 이번 행사를 단기 계약 성과보다 글로벌 빅파마의 중장기 신약 전략과 투자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한다. 실제로 바이오 업종 지수는 연초 이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사 이후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별적 수혜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네, 월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써줬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매일매일 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새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주말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모두 종가상으로도 장중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나스닥만 조금 못 미치죠. 그러한 어떤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잘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고용과 관련돼서 신규 고용은 조금 감소되고 예상치보다 미흡했지만 실업률이 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런 4.45% 내외에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점증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상승을 이어지게 하고 있는 이러한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를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시장이 견조하게 섹터나 종목별로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도 부담도 느끼지만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숨고르기 하는 이러한 모습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도요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쪽 또는 자동차에서 제한된 매도를 보이고 다른 쪽을 매수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이 투심을 조금 더 안정을 시키면서 오히려 소외되었거나 모멘텀이 있는 조선, 방산, 원전 특히 낙폭과대했던 2차 전지 관련한 주들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강세 흐름이 오늘 연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의 동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 전반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좀 하락 전환했다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요. 수급이 그런데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간다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 환율과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수를 4,500, 600까지 끌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뒤따라서 이제 자동차 쪽들도 올라왔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매수 기조라든가 또 종목별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들이 일정하게는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단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축은 현물 쪽은 그런데요. 또 한 축은 이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이 뭐 해지라고 그러기에는 뭐하고요. 상당히 현물과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미리 선매도를 한다든가 또는 주소 닫는다든가 이런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 쪽에서는 뭐 7천억 넘는 이런 매도가 나오지만은 선물 쪽에서는 제한된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2천억도 안 되는 이런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순매도의 규모를 볼 때는
현물 쪽보다는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보다는 선물 쪽에서 어떻게 어떤 변동성을 하는 그런 매매가 나오는지 그걸 보신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 줬네요. 결국 코스피 상승 마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에 최고점을 또 터치했었죠. 4,652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그렸다가 오후장에 살짝 또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또 급 반등을 하면서 1%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630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장에 술렁임이 좀 있었는데 다시금 올라와 주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 기다립니다. 9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출회됐지만요. 기관이 수급을 많이 받아가줬습니다. 2,8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됐고요. 반면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물량 좀 빠져나가는 모습,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결국 잡히고 있고요. 개인 다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971억 원의 순매수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동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장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모처럼 반등해주면서 4에서 5%대 강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선방해주면서 4%대 강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모처럼 동반해서 6%대 강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하방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단의 종목들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10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에 오후장에 반락하는 듯했지만 다시금 막판에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이탈했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소화해주면서 시장의 하단이 단단하게 경직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강보합권 수준,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만큼 한 걸음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4% 넘는 상승을 그렸고요. 삼성 SDI 역시나 4%대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정책을 줄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가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ESS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3에서 6%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오션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역시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은 괜찮았는데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국항공 우주도 오늘 2% 넘는 상승세 그렸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은 힘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모두 다 1%가량의 조정을 받았고요. 금속 관련돼서 고려아연이 5%가량 상승, 포스코홀딩스도 1%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7%에 가까운 낙폭을 그렸고요. 파마 리서치, 보르노이, ST팜과 같은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삼천당제약은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5%가량의 상승력. HLB 같은 경우는 아스코에서 인상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룹주들 전반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7%가량의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SPG와 클로봇이 2에서 4%가량,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았습니다. 태성이 3%, BHI도 오늘 3%가량 오름세, 성강밴드도 5%에 가까운 상승을 그렸고요. 반도체 소부장에 조금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 4%가량 상승했지만 YC는 4%가량 빠졌고요. 제조 반도체로 3%가량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많이 상승했던 기업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게임주라던가 엔터주들의 흐름이 또 좋아졌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오면서인데요. 막판까지도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단에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인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피 지수 0.8%대 강세 가져갔습니다. 4,624.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결국 강보합권 마감 지었네요. 949.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0.69%,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또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내 V자 반등을 그려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0.8%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939포인트까지 저점 좀 낮추기도 했지만요. 결국 949포인트 유지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결국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3,500억 원대 물량을 좀 출해냈고요. 개인도 1,000억 원대 팔자세를 그렸습니다. 기관이 순매수세로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네요. 결국 2,000억 원대 순매수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은 정반대로 그려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개인이 사자세 그리면서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1위에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자리했고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나란히 2, 3위에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원팀이 진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코리아 원팀의 한화오션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손을 맞잡을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올라와 있고요.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주가 동반하는 흐름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1위에 올라왔는데 모처럼 주가도 상승 곡선을 크게 그려줬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같은 스페이스 엑스테마주들 외국인의 수급을 꾸준히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바이오, SM 그리고 PSK 같은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단에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많았고요. SM과 같은 엔터주들이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의 주가 흐름 단연 돋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기록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12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죠.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에 부진한 것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6.79%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213,0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1위는 역시나 또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했고요. HD한국, 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주들 꾸준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 기관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가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달에서는 알지노믹스, 삼천당 제약과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임상 진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동성 화인텍은 조선 기자재 대표적인 보냉제 관련 기업인데 조선 업황의 호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광과 같은 종목들도 코스닥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로 역시나 엮이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불기등을 뿜었습니다. 세트랙아이의 경우에도 16%대 급등세에 연출을 했고요. 결국 장중에는 13만 4,3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따라서 우주항공 테마가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트랙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 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4,652포인트를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가 상반기에 5,000포인트의 도달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어렵지는 않은 게요. 올해 들어서 이번 달만 유가증권 시장이 400포인트가 넘는 상승력을 그렸습니다. 지금 오른 만큼만 상승하게 된다면 5,000포인트는 시원하게 돌파가 가능한 지수 숫자이기도 한데요. 다만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일부 자금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쉬어가지만 2차 전지, 원전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과 관련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 속에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장 막판까지 강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메타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오전장부터 컸었는데요. 메타가 6.6기가와트의 원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6기가와트면요.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전력인데요.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수급과 그리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신한울 이슈가 있었던 태광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눈에 띄었던 하루였기도 했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스타링크 2세대 위성에 대한 7,500기의 추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운용 가능한 위성 수가 15,000대가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시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글로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재평가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관련돼서 우주항공 산업을 하는 기업들,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기업들 모두 다 주목을 받으면서 강한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IPO와 함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정리했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벌써 1월 13일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벌써 또 중순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1월입니다. 이제 또 JP모건 헬스케어도 개막할 테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열리게 될 텐데 어떤 포인트 주목을 해볼까요?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실 새해 초 돼서 CES와 이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근데 사실 지난번 CES에서는
바로 현대차 그룹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15일까지 진행이 되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제 개막이 될 텐데 여기서 뭐 셀트리온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가 하나 스타성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와준다라면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반등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1월 달에 물 건너 갔다라는 이러한 영향이 나름대로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 바로 JP모건 컨퍼런스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기업 하나라도 나와준다라면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큰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해석도 있겠고 뭐 어떤 구체적인 우리 산업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 IT 쪽과 관련된 협업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부장 쪽들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면에서는 뭐 선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딜레이가 돼서 14일 날 결국은 이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돼서 적법성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워치를 해 보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뭐 적법하든 또는 위법하든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될 땐 여러분들이 담고 싶었던 종목들, 업종의 대표성 있는 그러한 종목들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바로 또 13, 14일 날 CPI와 PPI 많이 이제 뭐 시장에서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재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막판에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 기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고객예탁금이 93조 원대를 기록을 해주면서요 이제 100조 원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여 년 이상 이 증권 시장에 있었지만 고객예탁금 100조 원 시대 이거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도 너무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쫄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양봉의 추격 매수보다는 흔들릴 때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 또 지적을 해주셨고 또 살펴볼 만한 이벤트 만나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쏠림 현상은 좀 완화가 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다른 섹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오늘은 원전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시장이 중심에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가스터빈부터 시작해서 SMR이라든가 대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기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투자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 올해 2026년도에 또 다른 어떤 수주 기대감들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문제.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과 관련돼서 8기, 폴란드에도 3기, 불가리아에 2기를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한전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어떤 협업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 주말에 결국은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전력,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요. 그 가운데 속에서 바로 이 메타가 바로 테라파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기업과 함께 원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간접적으로 의뢰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원전 쪽이 또다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상당히 지난 주말에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78,000원부터 82,000원의 장기간에 걸친 횡보 구간이었었는데요. 네. 그 자리를 돌파를 해주었고 한 2, 3일 쉬었다가 오늘 이제 다시 또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잠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직전에 고점대가 놓여져 있었던 이 10월 29일 날에 97,400원을 돌파 시도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현재가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82,000원부터 8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는 97,000원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원전이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임을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구간도 접근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 97,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고 싶은데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주일 한 7거래일 만에 4,200에서 4,600까지 단숨에 올라왔어요. 오늘 특히 이제 종가상으로 4,600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차가 이끌었다면 지난주부터는 이제 뭔가 순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작년에 상반기까지 주도했었던 조방원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반도체를 안 갖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네. 그런 것도 흔들릴 때 매수하거나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조방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 위주의 어떤 순환매 공략 전략은 여전히 뭐 5천을 가든 못 가든 가능한 그런 어떠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자 조방원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